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공인중개사법 핵심 이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는 이 핵심 이론 강의 한 번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한번 공부를 했던 분들에게는 아마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정의 앞에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용어정의 앞에 그 목적이 있죠. 목적은 시험에 최근 10년간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중요한 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용어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죠. 국어사전에는 중개라고 하면 물건을 소개하면 아무거나 소개하면 중개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에 해당된다. 따라서 예를 들면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중개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도 알선할 수 있고 또 그 알선 수수료를 많이 받아도 예를 들면 권리금 1억 받도록 해주고 1,000만원 수수료를 받아 먹어도 그건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중개 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라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입니다. 네, 거래 당사자 간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나무 자격증을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손님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는 중개가 아닙니다. 중개 행위가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을 해야 되고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그 밖의 권리, 이게 문제가 되죠. 그 밖의 권리. 이 그 밖의 권리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다 되죠. 환매권, 그 다음에 저당권, 특히 저당권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저당권은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역시 중개상권리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요거 세 개는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들인데요. 자, 핵심 정리를 해보면 그 밖의 권리가 시험에 많이 나왔다. 저당권, 환매권, 이것도 그 밖의 권리, 중개상권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 세 개는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죠. 이 법률 요건 중에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 권리의 득실 변경이 생기는 게 있죠. 이 세 개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요.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권리에 해당됩니다. 유치권 양도할 수 있죠. 유치권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가 가능하고요.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의 3요소인데요. 중개의 3요소는 중개대상물, 거래당사자, 그리고 알선 이 세 개가 중개의 3요소입니다. 중개상물을 알선해야 된다고 했죠. 누구 사이에 알선한다고 했습니까?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한다고 했습니다.
알선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일반인이 알선해도 중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중개 요소에는 자격증 있고 없고 등록하고 안 하고 보수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을 하면 중개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인이나 무등록 중개업자도 중개는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죠. 그러나 중개는 무자격자도 중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격을 취득하는 게 중개하려고 자격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계약 체결 후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행위가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2021년 32회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입자가 불안해합니다. 보증금 떼일까봐.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확실하게 보증금 받아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사 가는 날 은행에 융자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건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받았는데 건저당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는데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한 다음날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경매 넘어가서 세입자가 배당을 다 못 받은 사안에 대해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중개행위만 손해배상하죠. 중개행위가 아니라면 중개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6번도 시험에 10번 이상 출제됐는데요. 이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서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죠. 객관적이라는 말은 손님 객자잖아요. 손님, 의뢰인 입장에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용어 정의 중개에 대해서 했는데요. 다음은 중개업인데 중개업은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보수 안 받고 공짜로 하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중개업은 중개를 지급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죠. 중개를 지급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따라서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보수 안 받고 공짜로 하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업이라는 말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했다면 그건 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중개업의 3요소입니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특히 업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하면 중개업이 아니고요. 그러면 7번 하면 중개업이 아니고 8번 하면 중개업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받은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건에 1000만원씩 받고 3건을 중개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년에 3000만원 받았다면. 그러나 만약에 10,000원씩 받고 1년에 10건을 중개했다 하더라도 1년에 10만원 벌었다고 그것을 지급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자, 2번 지문을 보면은 보수를 받지 않고 달라고 요구만 했다면 이거는 약속만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입금가 10억, 10억만 받아주고 더 받는 것은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11억을 받아가지고 1억을 먹었다면 위반이 될 소지가 있는데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받지를 못했다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살인미수는 처벌받죠?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은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3번에 보면 중개업의 요소에 등록 여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 안 하고 해도 직업적으로 반복하면 중개업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로 4번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등록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했다면 무자격자라도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